60대 이후 돈이 새는 순간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0대 이후 돈이 새는 첫 번째 구멍은 병원비가 아닙니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 돈 걱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이 늘고 검사비가 부담되고 큰 병이라도 생기면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노후 재정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출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관절 질환, 당뇨 합병증처럼 오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한 가정의 생활비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60대 이후 돈이 새는 첫 번째 구멍은 병원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비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가고 더 무섭게 돈을 빼앗아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대출이자, 각종 구독료, 경조사비, 자녀 지원비, 그리고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습관입니다. 병원비는 아프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아프지 않아도 매달 빠져나갑니다. 병원비는 한 번 결제할 때 놀랍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병원비는 이번 달 많이 썼다고 느끼지만 고정비는 원래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깁니다. 바로 이 착각 때문에 60대 이후 노후 자금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새도 다시 채울 기회가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성과급이 있을 수도 있고 이직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을 써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은퇴했거나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일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매달 나가는 돈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입은 은퇴 모드로 바뀌었는데 지출은 아직 현역 모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외식하고 예전처럼 차를 유지하고 예전처럼 보험료를 내고 예전처럼 자녀를 도와주고 예전처럼 명절과 경조사에 돈을 씁니다. 예전처럼 넓은 집에서 높은 관리비를 감당하고 예전처럼 통신비와 각종 서비스 비용을 냅니다. 하지만 월급은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60대 이후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개 한 번에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들이 매달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통장을 보고 놀랍니다. 왜 이렇게 돈이 줄었지? 딱히 큰 돈 쓴 것도 없는데, 병원비도 아직 많이 안 나왔는데, 왜 생활비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돈은 큰 구멍으로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구멍 여러 개로도 충분히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작은 구멍은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병원비보다 먼저 무서운 것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병원비는 눈에 보입니다. 진료비를 내고, 검사비를 내고, 약값을 내고, 입원비를 냅니다. 결제하는 순간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다릅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카드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고, 관리비 고지서로 빠져나가고,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휴대폰 요금으로 빠져나가고, 대출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이 돈들은 한 번에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5만 원, 8만 원, 12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하지만 합쳐보면 무섭습니다. 관리비 35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70만 원, 자동차 유지비 40만 원, 대출이자 50만 원, 각종 구독료와 회비 10만 원.
경조사와 모임 비용 평균 3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비, 병원비, 약값, 교통비, 생활용품비, 명절 비용, 손주 용돈까지 더해지면 은퇴 후 생활비는 쉽게 300만 원을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돈이 매달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병원비보다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아프지 않은 달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아프든 건강하든 계속 나갑니다. 여행을 안 가도 관리비는 나갑니다. 외식을 줄여도 보험료는 나갑니다. 옷을 안 사도 대출이자는 나갑니다. 마트를 덜 가도 통신비는 나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병원비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부터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구멍은 관리비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 정도 나오지.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렇지. 겨울에는 난방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여름에는 에어컨 쓰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에서 관리비가 빠져나가도 감당이 됐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위와 더위에 민감해집니다. 엘리베이터, 경비비, 청소비,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공동 비용도 계속 나갑니다. 넓은 집일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살던 집이라 넓은 평수가 필요했지만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부 둘 또는 혼자 사는 집이 됩니다. 방은 비어 있는데 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청소할 공간은 많고 난방해야 할 공간도 많고 수리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이때부터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비용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집값보다 관리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집이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 집을 매달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구멍은 보험료입니다. 60대 이후 돈이 새는 가장 흔한 구멍 중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부터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자녀를 위해 들어둔 보험까지 여러 보험에 가입해왔습니다. 보험은 분명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보험료만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내기도 합니다.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작정 해지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가입하기 어렵거나 기존 질병 때문에 보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현재 생활비 구조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중복 보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중심인지 의료비 보장 중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간병과 치매 대비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은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보험료는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멍은 통신비와 구독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 TV 요금, 영상 구독, 음악 구독, 쇼핑 멤버십, 앱 결제, 클라우드 요금까지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합치면 생각보다 큽니다. 휴대폰 요금 7만 원, 인터넷과 TV 5만 원, 영상 서비스 2만 원, 쇼핑 멤버십 1만 원, 음악 서비스 1만 원,
각종 앱 결제 2만 원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에 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라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유료로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한 달 2만 원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면 24만 원이고 5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노후에는 작은 돈도 반복되면 큰 돈이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안 쓰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멍은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차는 편리합니다. 병원 갈 때 좋고, 마트 갈 때 좋고, 여행 갈 때 좋고, 자녀 집에 갈 때도 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가지고 있는 순간 돈이 들어갑니다. 기름값,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타이어 교체비, 주차비, 사고, 자기부담금까지 계속 비용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차가 생활 필수품처럼 느껴졌지만 은퇴 후에는 차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차를 2대 가지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대는 거의 쓰지 않는데 보험료와 세금, 정비비가 계속 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에 살면서도 습관적으로 차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병원 이동이 잦거나 생계형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있으면 편하니까라는 이유로 유지한다면 60대 이후에는 큰 고정비가 됩니다. 노후에는 차가 있는 삶보다 감당 가능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구멍은 경조사비와 체면 비용입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 친척 행사, 동창 모임, 계모임, 장례식, 명절 선물, 손주 생일, 각종 모임 회비는 젊을 때는 사회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부담이 됩니다. 문제는 경조사비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체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예전에 받은 게 있는데 안 낼 수 없지.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내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자식들 체면도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생활비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체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경조사비를 아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가족은 얼마, 친한 지인은 얼마, 가벼운 관계는 얼마, 참석하지 못할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활비가 무너질 정도로 체면을 지키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내 노후를 무너뜨리는 체면은 체면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여섯 번째 구멍은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입니다. 부모 마음은 어렵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손주가 예쁘면 뭐라도 사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집을 산다고 하면 보태주고 싶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외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자녀 지원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돈은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한번 빠져나간 목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준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 노후 몇 달, 몇 년의 생활비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칙 없이 돕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도와주겠지. 집은 자녀에게 줄 거니까 괜찮겠지.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도 대출이 있고, 교육비가 있고, 생활비가 있고, 자기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자녀 지원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돕고, 목돈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빌려주는 돈인지 주는 돈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의하고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7번째 구멍은 습관이 된 생활 수준입니다. 60대 이후 돈이 새는 가장 무서운 구멍은 사실 습관입니다. 예전처럼 먹고, 예전처럼 쓰고, 예전처럼 만나는 생활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달라졌습니다. 수입은 은퇴 후 생활인데 지출은 현역 시절 생활입니다. 이 차이가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자주 하고, 좋은 옷도 사고, 모임에 자주 나가고, 여행도 가고, 할인한다는 말에 물건을 쟁여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어느 정도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 말이 꼭 불행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리한 외식 대신 건강한 집밥을 늘리고, 비싼 여행 대신 가까운 여행을 자주 가고, 큰 모임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 절약은 궁상맞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오래 지키기 위한 조정입니다. 8번째 구멍은 대출과 이자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녀 지원을 위한 대출, 사업 실패 후 남은 대출,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는 은퇴 후 큰 압박이 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고, 금리가 오르면 더 부담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로 막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빚은 계속 늘어납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출을 투자 관점보다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대출이 내 노후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지, 아니면 내 생활비를 계속 갉아먹는지 봐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세우고, 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빚을 키우는 결정보다 빚을 줄이는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9번째 구멍은 작은 사기와 무리한 투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돈을 지키는 능력이 버는 능력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원금, 보장 고수익, 지인 추천 투자,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단기 투자, 부동산 공동 투자, 고수익 해외 투자, 건강식품 과장 판매, 상조나 장래 상품 과다 가입 같은 유혹이 많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기회다. 이번에 놓치면 후회한다. 노후에 월수익이 나온다는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큰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한 번에 잃으면 생활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권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권했다고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회에서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좋은 상품도 아닙니다. 60대 이후 투자는 원금 보호, 현금 흐름, 이해 가능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큰 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불릴 돈이기 전에 지켜야 할 돈입니다. 10번째 구멍은 비상금 없는 노후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작은 사고도 큰 위기가 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치과 치료가 필요하고, 갑자기 입원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나오고,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기고, 집에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비상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신용카드로 막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됩니다. 노후 비상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활비와 분리해서 따로 두어야 합니다. 투자금과도 분리해야 합니다. 쉽게 꺼낼 수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비상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60대 이후 돈 새는 구멍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기록입니다. 돈이 새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어디서 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한 달 동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자동차 비용, 병원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비, 구독료, 대출자, 취미 비용, 외식비를 적어보면 생각보다 놀랍니다. 나는 별로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많이 쓰고 있었구나. 이 돈이 매달 나가고 있었구나. 안 써도 되는 돈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기록은 돈을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노후 돈 관리는 복잡한 투자 기술보다 기본적인 지출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줄일 때는 큰 고통보다 작은 자동 지출부터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점검하고, 통신 요금제를 낮추고, 쓰지 않는 구독을 해지하고, 차량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이자를 줄일 방법을 찾고, 관리비가 감당 가능한 주거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이런 지출은 한 번 줄이면 매달 효과가 납니다. 한 달 5만 원을 줄이면 1년에 60만 원이고, 한 달 20만 원을 줄이면 1년에 240만 원이고, 한 달 50만 원을 줄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60대 이후 돈 관리는 체면보다 생존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어느 정도 써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고, 자녀에게도 해줄 만큼 해주고 싶었고, 집도 차도 모임도 예전처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내 생활비가 먼저이고, 내 병원비가 먼저이고, 내 비상금이 먼저이고, 내 노후 안정이 먼저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노후를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많이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생활에서 나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돈이 새는 첫 번째 구멍은 병원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자동차 유지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비, 대출이자, 습관이 된 생활 수준, 무리한 투자, 비상금, 부족, 이 모든 것이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는 구멍입니다. 돈은 큰 사고로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작은 구멍으로도 충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병원비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부터 봐야 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새고 있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달 지출표를 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험료를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통신비와 구독료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동차 유지비를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녀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체면보다 내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큰 돈보다 끊기지 않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기지 않는 돈을 지키려면 먼저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재테크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카드 명세서와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노후를 지킬 첫 번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니필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